웬만해서는 와서 일단은 정리하고 뭐 청소하는데 30분 정도? 워라벨이라고 그러면 워라벨이죠. 그런 걸 좀 하는 편입니다. 뭐 수익은 수익대로 들어오고 사실 저가 한 거는 뭐 없어요. 그래서 이걸로 좀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여기 지금 무인 옷가게 운영 중에 있고요. 원래 본업이 따로 있긴 한데 부업으로 지금 약간 용돈벌이 할 겸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무인 옷가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? 원래 부업으로 좀 오프라인으로 돈을 좀 벌고 싶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무인 매장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미 다 선점되어 있거나 다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색다른 게 없을까 하다가 무인 옷 가게는 좀 색다르다. 아무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어요. 그 말 그대로 무인 옷가게니까 가게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러면 대표님은 가게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나와 있다 가시는 거예요? 웬만해서는 와서 일단은 정리하고 뭐 청소하는데 30분 정도 한 번 오면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아, 그 30분만 그냥 있고 없는 거예요, 가게에 하루 동안? 네네. 따로 없고 뭐 CCTV나 이런 걸로 좀 뭐 보기도 하고 약간 가까우니까 자주 올 때도 있는데 요즘은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가게에 나와서 한 30분 정리하고 들어가시면은 남는 시간엔 뭘 하고 계신 건가요? 사실 본업을 좀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.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제가 풋살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풋살 하러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노는 거를 좀 워라벨이라고 그러면 워라벨이죠. 좀 그런 걸 좀 하는 편입니다. 그러면은 그 30분 동안 정리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전날 뭐 팔린 것들 그런 거 정산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럼 정산까지도 다 끝나는 거예요, 30분 안에? 사실 정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인 옷가게가 저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본사가 있어가지고 한 달 간격으로 정산을 좀 받는 편이고요. 그 외의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하는 게 별로 없는 이유가 본사가 좀 웬만해서 다 해줘요. 정산이라든지 뭐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본사 쪽에서 하는 거고 저는 뭐 옷 진열하거나 옷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이런 거 좀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. 아, 그럼 정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리 정도 외에는 진짜 하는 게 없으신 거네요? 네,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거고, 저 같은 경우는 좀 욕심이 있다 하면 이런 거 좀 유행인 것 같다 이런 거 있으면 본사에 좀 요청을 하거나 해가지고 바로바로 받아서 진열할 수 있게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. 밖에 보니까 가게 이름이 거꾸로 달려 있던데 네.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? 저도 처음에 의아하다가 한 본사한테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약간 좀 색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대요. 그래서 거꾸로 하면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는 것도 있고 좀 한 번 더 보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. 근데 본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에 여기 계신 거 보면 본업도 약간 시간이 좀 자유로운 그런 업인가 봐요. 네, 제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좀 하고 있고요. 뭐 사실 의류 쪽이 아니고 다른 이제 위탁으로 해가지고 다른 상품을 좀 판매를 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사실 인터넷 판매 같은 경우는 머리 막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머리 쓰고 해야 되니까 뭔가 부업으로 좀 시간 산책할 겸 해가지고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 이 온라인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가게에 직원이 없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생기는 손님들의 약간 불편사항이나 그런 응대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? 전화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따로 뭐 전화번호를 하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따로 포스트잇 같은 걸로 좀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뭐 필요하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어가지고 저희도 보고 뭐 요청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이게 요청 사항 고객들이 필요한 사항이구나. 그래서 이걸로 좀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요청사항이 꽤 많이 붙어 있네요.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시나 봐요. 네, 그래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죠. 그래서 어린애들도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. 여기 다이소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원도 있다 보니까 가족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붙여서 좀 소통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. 포스트잇 손님 그 Q&A를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네네.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레그워머 입고 가능할까요? 이런 거에 답변을 체크해 볼게요 달아주셨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 손님이 이거를 다시 가게에 와서 봐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레그워머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. 와서 그럼 이거를 그냥 오픈 채팅방 같은 걸 카톡 하나 만들어서 그냥 QR코드 붙여놓고 거기서 받으면 좀 좋지 않을까요? 엄청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본사한테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바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뭐 따로 만들어 놓고 이것도 쓰는 재미가 있으니까 쓰는 재미가 있고 그런 오픈 채팅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면
완전 좋을 것 같은데요. 저는 바로 이야기해 볼게요. 아, 네. 네, 제 감사합니다. 지분 한 0.1% 정도 주시나요? 무조건 드리죠. 감사합니다. 여기서 이 기계를 통해서 셀프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. 이걸 좀 사용을 다 좀 쉽게 하시는 편인가요? 사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죠.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 어려워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내사항을 좀 많이 비착을 좀 한 편이고요. 그래서 사실 한번 보여드리면 막 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. 그냥 누르시고 봉투 필요한 거 있으면 봉투 누르시고 이 바코드를 이용해서 뭐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찍으셔도 상관없어요. 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결제하시거나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도 다 이용이 가능하세요. 그래서 뭐 못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좀 하셔요. 그래서 저 이거 구매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하면 제가 전화로 좀 안내사항 보시면서 좀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 혹시 정말 막 전화로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네네. 뭐 급하게 가게로 막 나와보신 적도 있나요? 한 번 있어요. 진짜 초창기. 왜냐면 저희도 판매하면 좋은데 이거 못한다고 하시면 좀 그러니까 바로 와가지고 저희가 여기 한 10분 거리에 살고 있거든요. 바로 와가지고 한번 알려드렸죠.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혼자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. 한번 보여드리니까. 그래서 한 번 외에는 그 다음 외에는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음성으로 바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안 왔어요. 전화로 다 해결했어요. 도난 사건이나 이런 건 많이 없었나요? 일부러 내가 이걸 가져가야지 하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. 아예 없었고요. 예를 들면 이걸 자기가 구매를 하고 싶어가지고 와서 찍고 결제까지 된 줄 알고 가시는 분들은 계시죠. 본사에서 재고 파악이 다 되어 있어요. 이게 지금 하루에 어느 정도 돼 있다. 한 300개 정도가 있다. 300개가 있다. 찍혀 있으면 오늘 판매가 한 12개 됐으면 12개가 마이너스 된 그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 뭐 예를 들면 288개인데 287개면 한 개가 도난된 거니까 그때 CCTV를 그 하루 그 CCTV를 좀 보는 편이죠. 그래서 어떤 게 누군가 뭐 일부러 훔쳐갔는지 아니면 이 결제를 했는데 그 결제 시간에 안 찍혀 있다. 그러면 아 그분이 잘못 찍혔구나. 이런 식으로 좀 잡는 편이에요. 옷가게가 이렇게 차려놓고 보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하루에 30분만 나와서 정리 정도만 하고 어차피 무인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. 이런 가게를 차리려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? 사실 일단 첫 번째는 이 위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사람들의 이제 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옷가게가 있냐 없냐도 좀 중요한 것 같고, 그리고 사람들의 유동 인구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첫 번째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사실 월세가 제일 중요하죠. 고정비를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월세가 어느 정도 좀 싼 데를 좀 찾는 게 제일 베스트죠. 그 다음에 이제 본사랑 이야기해서 사실 저가 한 거는 없어요. 저는 딱 이렇게 해서 여기 얼마 월세에 계약했다. 그 다음부터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행거라든지 키오스크 여러 가지 뭐 이런 보안 같은 건 다 본사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. 이런 인테리어랑 이런 다 기구도 포함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옷도 포함해서 한 3천 정도? 네, 원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들었습니다. 그럼 장사를 하시면서 네. 내가 어디서 봐서 막 저거 이쁘다 해가지고 팔고 싶은 옷도 있을 거 아니에요, 따로. 그쵸. 그거를 본사에 요청했을 때 본사에서 뭐 가지고 있는 제품에 이런 풀이 따로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요청을 하면은 어떻게든 구해준다거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? 최대한 본사에서는 요청하는 상품을 구해주려고 해요. 예를 들면 뭐 길거리 가다가 저 제품 확실히 우리 매장에서 잘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많이 입고 다니는 그런 트렌드한 옷인데 이런 거는 좀 유심히 봐가지고 뭐 사진 같은 건 사실 찍을 수 없지만 그런 대충 유추가 되잖아요. 아니면 인스타나 이런 거 치면 이런 옷들 비슷한 옷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내가지고 이런 상품이 좀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것 같은데 없다 좀 찾아주시면 바로 입고 하고 싶다 이러면 최대한 찾아서 입고 해주시는 편입니다. 아, 그럼 사입도 그냥 본사에 이렇게 편하게 다 되는 거네요. 본사가 거의 그런 의류 쪽에서 엄청 오래 했던 곳이고 공장도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뭐 이렇게 지인들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옷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냥 그렇게 바로바로 해주시는 그런 편이죠. 처음에 조금 어려웠던 점은 없나요? 준비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걱정이 저도 좀 많다 보니까 이 옷가게를 했을 때 이 재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실 그때는 이 발주 그리고 이 옷들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관리도 하면 좀 막 훔쳐가거나 이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웠어요. 도전하는 게 좀 어려웠던 거지 막상 해보니까 사실 뭐 도난도 없고
뭐 수익은 수익대로 들어오고 관리도 뭐 그렇게 뭐 힘들지 않으니까 지금은 따로 그 도전하는 게 어렵다 였던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피팅룸이 있는데 네, 손님들이 옷을 계속 입어보잖아요. 피팅룸이 있으면은 네네 그렇죠. 그거는 뭐 제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냥 막다 입어봐도 되는 건가요? 사실 흰색 제품은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편인데 보시면 페이스 커버도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좀 자유롭게 입어보라고 해드리고 있고요. 아, 왜냐면- 저기 그 네. 여자분들 화장 같은 거 옷에 안 맞아요. 묻게. 네,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안 입은 귀찮아서 안 입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막 그렇게 막 옷을 입다 뺐다 입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옷을 확실히 입어보고 사야 되니까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한 편이고요. 그러면은 옷이 손상돼 있던 적은 없나요? 막 손님들이 너무 입어봐서 막 옷이 목이 늘어나 있거나 아니면 구겨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? 그렇게 막 구겨져 있거나 하는 경우는 없던 것 같아요. 뭐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가 니트 같은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막 크게 막 이거 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 같은 데 가면은 손님들이 뭐 입어보고 옷 넓어놓고 하면 직원들이 바로바로 와서 막 옷 접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? 손님들이 이렇게 옷 넓어놓고 가면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직원이 없으니까 그렇죠, 그렇죠. 어떻게 하나요? 그럴 때는? 사실 많지가 않아가지고 CCTV를 봤을 때 이런 데 막 엄청 널브러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가긴 합니다. 시간 남을 때. 근데 이게 여기에 이제 고객님들이 좋으신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해주세요. 몇몇 분들이 이게 너무 못 보시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걸어놓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, 그리고 이쪽 옷 안에 이렇게 막 옷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안 입은 것도 그냥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급하게 왔는데 정리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뭐 물론 지금 여기 보면 청바지 이런 카테고리지만 뭐 아우터 같은 데 이런 데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. 그래서 아침 저녁에 한 번씩 와가지고 체크만 하는 편입니다. 그러면 여기 무인 옷가게가 유인 옷가게와 비교해서 다른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게 장단점이 될 수 있는 건데,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옷을 사러 갔는데 직원분들이 계시면 이런 것들을 뭐 편하게 입어보라 하잖아요. 근데 사실 편하게 못 입겠거든요. 왠지 입으면 사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기분 때문에 빨리 가는 편인데,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입어볼 수 있고, 그리고 뭐 입어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갈 수 있잖아요. 그런 게 조금 장점이지 않나. 그리고 소품 같은 거야 뭐 저렇게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적어서 그냥 좀 재밌게 와가지고 재밌게 갈 수 있는 그런 데지 않을까. 그래서 무인보다 옷가게는 뭔가 저는 유인보다 무인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편하게 올 수 있어서.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수익은 어떻게 되시나요? 매출 같은 경우는 한 7에서 8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, 월 매출이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월세 빼고 뭐 다 빼고 원가 빼고 뭐 장비 이런 뭐 월세 같은 거 다 빼면 한 150에서 200 정도 남는 편인 것 같아요. 사실 사람들이 나는 이걸로 대박을 칠 거야, 막 월 3천만 원, 5천만 원 벌어서 나는 대박을 칠 거라고 이야기 하시는데, 사실 5천만 원, 5천만 원 1억 나오면 그만큼의 엄청 힘들게 일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 가져가는 건데, 저는 사실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일하고 한 150에서 200 정도 그냥 꾸준히 가져가니까 이게 더 저한테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막 한 2천만 원, 5천만 원까지 꾸준히 벌겠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 해가지고 나중에 사실 잘 돼가지고 진짜 2천만 원, 3천만 원 되고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노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사실 저는 뭐 본업이 따로 있고 부업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나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고 제가 원하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좋지 않나 싶습니다. 만약에 본업 말고 여기에 꾸준하게 본업을 조금 줄이고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고 하면 매출이 좀 더 오르고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런 액세서리도 판매를 하시네요. 네, 이것도 본사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도 한번 판매를 해보는 것도 좋다.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해주니까 제가 뭐 딱히 뭐 이거를 직접 다 만들어가지고 하진 않고 해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 해서 하는 편이죠. 그거 배너라 그러나요? 네네, 아,
이게 무인 옷가게의 아까 장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 배너에다 엄청 큰 문구로 여기 직원 호객 없습니다, 그냥 대놓고 직원 호객 없습니다, 편하게 보고 가세요, 이렇게 크게 써놓으면은 지나가다가 손님들이 그냥 이러면서 들어오기 되게 좋지 않을까요? 이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저거랑 같은 좋은 아이디어여서 이것도 한번 본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겠습니다. 괜찮을 지금 것 같아요. 제가 갑자기 컨셉이 장사의 신이 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보급이 엄청 되고 있어가지고 네. 괜찮을 것 같은데. 혹시 본사 대표님이 보고 계시다면 괜히 오지랖 부리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화나실 수도 있지. 자꾸 유일거리 만드셔. 이 영상을 볼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? 사실 무인 매장이 엄청 많잖아요. 지금 요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문방구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옷가게도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옷가게를 하고 싶은데 이런 뭐 물건 같은 건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고 발주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아서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저는 본사라는 약간 저 전문가가 옆에서 좀 보조해주고 있다.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, 내가 옆에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. 약간 나가 좀 부업으로 돈을 좀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, 그리고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거를 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이런 옷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고, 사실 모르는 거는 본사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, 또 아이디어나 그런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? 저는 아직 뭐 사실 부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만족하고 운영 중이지만, 이게 더 익숙해지면 좀 욕심이 생겨서 한 개, 두 개 더 낼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사랑 계속 협업해가지고 본사도 커고 저도 커지는 그런 식으로 조금 계속 쭉쭉 성장이 나오고 싶습니다. 근데 아까 수익을 들어봤을 때 이게 이런 매장 한 서너 개만 돼도 수익이 되게 커지잖아요. 그쵸. 괜찮을 것 같아요. 물론 뭐 차리는 가게마다 뭐 다 잘 될 거란 보장은 없지만 되게 괜찮을 것 같네요. 네.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. 원더후먼 원더후먼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